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요,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일화 안 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단일화를 굳이 안 하려면 사실 기자회견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까지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이준석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달라. 반드시 승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 제가 이재명 후보의 무능과 무식, 반지성을 파헤쳐서 반사 이익을 얻은 것 이외에 김문수 후보 스스로 이룬 것이 대체 무엇이 있나.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요 직전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2025 한국포럼이라는 행사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 뜻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에 저희 뜻을 전달했고, 개혁신당도 그 답을 언론을 통해 드린 것 같다. 추후 만남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물론 최종적으로 뭐 한 가닥 희망 뭐 이런 거는 남겨놓은 듯한 표현이지만 일단 단일화 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의 이제 취재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단일화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대놓고서 이루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단일화는 자기로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포기해라 이런 얘기인데, 온갖 종류의 여론조사, 그 다음에 당의 규모, 현역 의원들의 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포기할 수가 있나? 글쎄, 저희들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뭐 황당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세상에 그런 일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벌어진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그 완주 의지, 뭐 오늘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는 뭐 완주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3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판단 결국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투표를 통한 단일화,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투표를 통한 단일화,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한테 직접 호소해서 우리 둘 사이의 단일화는 안 되니까 유권자들이 한쪽으로 몰아달라. 근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할 경우에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비해서 적어도 3배 정도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표를 몰아준다면 유권자가, 아니 되지도 않을 이준석 후보한테 몰아주겠습니까? 아니면 왜냐면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한 거는 공표를 할 수가 있고요.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공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이후에는 아마 이준석 후보는, 자, 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다, 김문수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무슨 여론조사에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는 오늘까지 여론조사가 가능하니까, 아니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내일 이후부터는 그냥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주장에 불과하지,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지, 그걸 유권자가 확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래 이준석이 낫지 라고 할 유권자는 아마 객관적으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국민의힘도 태세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기간에,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준석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가 된다.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합니다. 그게 바로 준칙명,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그 뭐 제가 이 추억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 유권자 흔들기죠. 김기현 의원 5선 대표를 지냈었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보수 성향 유권자들께서 사표를 방지하고 당선될 사람을 밀어줘야 한다. 이런 현명한 선택으로 투표 단일화를 해주실 것이라 확신한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표를 통한 유권자의 단일화 선택. 뭐 이런 거는 과거에도 단일화 협상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조금 우세한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 찍으면 누구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김기현 의원 추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뿌리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에게 이준석 표는 사표라는 점을 부각해서 이 후보의 표를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준찍명으로 국민의힘이 태세를 전환하는 겁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준찍명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유권자들한테 설파가 될 겁니다. 그럼 준찍명,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거에 대해서 실제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은 공포를 가질 것인가?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과거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1992년입니다. 이제 조선일보의 정주영 변수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저는 그때 정주영 통일국민당을 취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조선일보가 그런 칼럼을 썼다고 해서 이제 조선일보 출입기자 출입 금지 뭐 이런 걸 당한 적도 있었는데 이때 요지가 이겁니다. 정주영 찍으면 김대중 된다. 그러니까 김영삼 당시에 민자당 후보 쪽에서 이제 그런 일종의 선거 전략을 편 거죠. 근데 실제 정주영 후보의 표가 16.3%,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후보는 42%, 김대중 후보는 33.8%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정주영 표가 조금 더 나왔으면 김대중이 될 수도 있는, 김대중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주영 찍으면 김대중 된다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고요. 1997년에도 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결과를 보자. 이회창이 38.7, 김대중이 40.3, 이인재가 19.2. 이거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인재 당시 후보가 제3후보로서 역대 한국 헌정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김대중 후보가 됐습니다. 이인재 후보가 없었다 그러면 이인재 후보의 표는 19.2%가 일부는 김대중 후보 쪽으로, 일부는 이회창 후보 쪽으로 옮겨갔겠죠.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회창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인재 후보가 충청남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회창 후보가 충남에 연고가 있죠. 선친의 묘소가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회창 후보한테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이제 가정법이니까. 어쨌든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 이거는 그 당시에 현실화가 돼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2017년에는 그럼 왜 그런 일이 없었느냐. 이때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근데 홍준표, 안철수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런 말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철수 쪽에서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렇게 캠페인을 전개할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가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아주 비슷하고 심지어는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찍으면 누구 된다는 캠페인을 어느 쪽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격차, 오늘 발표된 중앙일보와 한국갤럽 조사, 여기 보면 이재명이 49, 김문수가 35, 이준석이 11입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쳐도 46, 이재명한테 안 됩니다. 3%포인트. 물론 이거는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차범위 내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찍으면, 그리고 이제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간의 차이는 35대 11입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준석은 김문수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워낙 김문수 후보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반면에 김문수는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찍명, 이게 유권자들한테 팍팍 꽂히는 거죠. 11%짜리가 49%짜리를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고, 35%짜리가 49%짜리를 이길 가능성은 표의 쏠림과 투표율 이런 거에 따라서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로 제가 보기엔, 물론 단일화의 가능성, 오늘 밤에 이제 TV 토론, 마지막 TV 토론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정말 어떤 생각이냐 하는 거, 뭐 조그만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양당에서 나오는 반응 등을 보면 뭐 이제 대략 물 건너간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준찍명으로 이제 앞으로 일주일 캠페인,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저는 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가 49%를 이길 가능성은 제로, 35%가 49%를 이길 가능성은 투표율, 표의 쏠림 이런 거에 따라서 가능성이, 이것도 뭐 50%가 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찍을 사람과 안 찍을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준찍명 캠페인이 이제는 먹힐 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